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라는 게 없었어요. 어릴 때는 예쁜 걸 좋아해서 공주놀이를 좋아했죠. 집에는 늘 제가 좋아하는 공주 인형이 있었고 그 인형과 똑같은 드레스도 있었어요. 엄마가 그 무렵을 찍어둔 영상을 보면 공주병에 제대로 걸려있더라고요. 그때 병증이 심했던 걸까요? 중학교에 갔을 때도 저는 예쁜 액세서리나 좋아했지 공부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죠. 친구들은 대학을 목표로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저는 목표가 없어서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학도 겨우 가긴 했는데 딱히 원하는 대학이 없었다 보니 그냥 점수에 맞춰서 들어갔어요. 그즈음 되자 집에서도 제가 골칫덩이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딸, 대학도 졸업했는데 이제 뭐 하려고? 나? 뭐 취업해야겠지? 취업 안 되면 뭐 시집가지 뭐. 얘는 참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냥 시집을 가겠대. 엄마는 그랬잖아. 엄마 시대에는 어릴 때 결혼들을 많이 했지만 너도 그러겠다고?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못할 것도 없지 뭐. 어릴 때만 해도 저를 자신의 분신처럼 예뻐만 하던 엄마도 점점 미래에 대한 압력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축돼 있었더니 아빠가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 딸, 표정이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아빠, 앞으로 난 뭐 해먹고 살아야 하지? 그런 걱정은 뭐하러 해? 이러다 평생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면 어떡하지? 그럼 아빠가 평생 먹여 살려줄게. 아빠는 엄마 먹여 살려야 하잖아. 우리 딸도 아빠가 평생 책임지지. 농담처럼 건넨 아빠의 위로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그때 아빠가 권유하셨죠. 좀 하고 싶은 게 없으면 공무원 시험 보는 건 어때? 공무원 시험? 그거 어렵잖아. 9급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냥 큰 욕심 없이 네가 필요한 돈을 벌면서 살 수 있는 길일지도 모르잖아. 그때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해 상상해봤던 것 같아요. 공무원이 돼서 평범하지만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갑자기 그게 제 미래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비로소 결심했죠. 엄마, 나 결심했어. 나 공무원 될 거야. 정말? 공무원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하는데? 공부하면 되지. 네가? 엄마는 제 결정에 반신반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보란듯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원도 다니고 밤에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점점 간식도 챙겨주고 저를 믿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결과 저는 9급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제 합격 소식에 엄마는 물론 아빠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넌 역시 내 딸이야. 맞아. 난 나 믿어준 아빠 딸 할래. 얼씨구.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키워준 게 누군데? 농담이야, 엄마. 엄마가 맨날 챙겨준 간식이 아주 큰 힘이 됐어. 아무튼 이제 한시름 났다. 합격하고 발령받기까지는 정말 신나게 지냈어요.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니면서 자유를 누렸죠. 그래서인지 처음 출근하는 날 오히려 좀 우울하더라고요.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첫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는 길에 계단에서 제대로 넘어진 겁니다. 심지어는 아주 괴상하고 요란한 비명과 함께 말이죠. 괜찮으세요? 코피. 예? 저 코피 나요? 아, 네. 근데 그게 앞니 나간 거 아니죠? 네?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얼굴을 부딪혔는데 코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이가 정말 나간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무릎도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저 잡고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저 지금 피가... 괜찮아요. 일단 잡아요. 제가 코피를 줄줄 흘리고 있었는데도 그분은 저를 부축해서 일으켜주셨어요. 일단 코피부터 지으라고 병원으로 가시죠. 안 되는데. 저 오늘 첫 출근이란 말이에요. 뭐 첫 출근부터 반차 쓰시죠? 네? 어떻게 그래요? 인사도 못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피범벅으로 일할 순 없잖아요. 재정비는 하고 와야죠. 그래도 될까요? 제가 공무원 선배인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너무 눈치 보실 거 없어요. 다들 공무원 된 이유가 뭔데요? 눈치 좀 덜 보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려고 된 거잖아요. 일반 회사랑은 좀 다를까요? 뭐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죠? 분명한 건? 그 남자가 아주 단호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에서 일하든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남자는 심지어 저를 병원 가는 택시까지 태워 보내줬어요. 덕분에 치료를 받고 옷도 새로 사 입고 돌아왔더니 다들 너무 많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얼마나 긴장하고 왔으면 거기서 넘어져. 죄송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보이네. 이는 괜찮아요? 네, 이는 안 나갔어요. 천만 다행이었네. 코는 좀 부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제 상황 어떻게 다 아셨어요? 아까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아까 최 주무관이 알려주고 갔어요? 아, 혹시 그분은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저기요. 부장님이 가리킨 곳을 보니 아까 저를 도와준 그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쭈뼛거리며 그분에게 다가갔어요. 아까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손으로 제 입술을 들어서 안을 살펴보는 겁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는 괜찮네요. 저는 너무 놀라서 제 입을 가렸어요. 아니, 아무리 궁금하셔도 너무 여자 입을 그렇게... 죄송해요. 너무 걱정돼서. 사실 내내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그러면서 저한테 휴대폰을 내밀더라고요. 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낯선 남자에게 입술이 들렸다는 수치심을 채 잊기 전이었기 때문에 망설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러더라고요. 또 어디서 이렇게 넘어져 있을까봐 신경 쓰일 것 같아서요. 또 넘어져도 구제해 줄 테니까 번호 정도는 교환하죠? 그런데도 제가 쭈뼛거리니까 그 남자가 제 손에 있던 휴대폰을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싶었지만 하필 첫 출근날 겪은 일에 아직도 경험이 없던 때였어요.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렇게 자연스러운 수습이 가능했을까 싶고 어쨌든 고마운 마음이 가장 컸어요. 다음에 밥 한 번 살게요. 입 다 터져서 밥은 먹겠어요? 며칠 뒤엔 낫겠죠. 하도 놀리니까 나중에 살짝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버럭 소리쳤더니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뭐 그럼 조만간 사요. 사지 말래도 살 거거든요. 분명 저보다 직급도 높고 나이도 많아 보였는데 이상하게 편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마치 아빠한테 하듯 제가 너무 편하게 그 사람을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점심을 먹던 날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자꾸 툴툴거리죠? 자꾸 놀리시는 것 같아서 민망해서 그래요. 내가 더 미안해요. 아저씨가 자꾸 놀리니까 기분 나쁘죠? 아저씨요? 아저씨로 안 보이는데? 내가 나이가 좀 많아요. 얼마나 많길래요? 40이에요. 솔직히 나이를 듣고 좀 놀라긴 했어요. 보기엔 한참 젊어 보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결혼한 남자가 장난치고 가볍게 군 것 같아서 별로예요? 솔직히 유부남이면 그러면 안 되죠. 집에 계신 분이 속상하실 테니까. 그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제가 농담하고 장난치고 그래도? 그럼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마음이 통하고 재밌으면 되지. 그럼 다행이네요. 집에 사람 없어요. 아, 어머니가 계시긴 하네요. 아, 그럼 미혼이에요? 돌싱일 것 같아요? 아, 네?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잠깐, 저 또 놀리신 거죠? 미안해요. 나 원래 이런 성격 아닌데. 왜 자꾸 놀리게 되는지 모르겠네. 저 역시 이상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보는 남자에게 이렇게까지 편하게 대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린 자연스럽게 자주 어울리게 되었고, 어느 날 그가 바깥에서 데이트를 제안하더라고요. 아저씨가 데이트 제안해서 싫을 수도 있지만, 괜찮다면 밖에서 만나볼래요? 아저씨라 안 보인다니까요. 저도 30 넘었어요. 앞으로도 아저씨로 안 보이게 노력할게요. 밖에서 만나보니 직장에선 그저 편했던 사람이 좀 달라 보였어요. 직장에서와 달리 청바지에 흰 티를 입고 있어서 더 그랬을지도 모르죠.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있는데 떨리기도 하면서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고 결국 우린 비밀리에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만 비밀이었을 뿐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제가 그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부장님이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위치를 콕 집어주시질 않나. 끝나고 함께 가려고 문 앞에 서성거리고 있었더니 제 남자친구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묻지도 않은 걸 알려주고 가더라고요. 너무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아서 남자친구에게 말한 적도 있어요. 자기야, 우리 연애하는 거 공공연한 비밀인가 봐. 그런 거 같더라. 그래도 다들 쉬쉬하는 눈치던데? 왜 그런 거지? 우리가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해서. 뭐?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저러다 말겠지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는 아직 결혼할 나이도 아니고 난 결혼해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사이의 나이 차이라는 현실이 확 와닿는 겁니다. 자기 혹시 결혼하고 싶어? 나야 늘 하고 싶지. 정말? 나랑? 더 기다릴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을 때까지. 그러다 10년은 지나야 하면? 10년 뒤에 하면 되지. 자기랑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그동안 남자친구의 마음을 몰랐다는 미안함과 함께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나이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저에겐 그냥 사랑하는 남자였거든요. 이 고민을 솔직하게 엄마한테 털어놨더니 엄마는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나이가 40살이라고? 좀 많아? 많긴 하지. 네가 30대 초반이니까. 그 사람 어떤 면이 좋은데? 그냥 편해. 나이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도 않아. 물론 나보다 성숙한 건 티가 나. 나는 매번 실수하는데 그 사람이 늘 수습하거든. 출근 첫날 코피 터진 나를 수습한 것도 그 사람이었어. 어머, 너 도와줬다던 주무관이 그 남자야? 응, 그때 처음 만났는데 결국 사귀게 됐네. 네가 그렇게 좋다면 나이 차이야 무슨 상관이겠냐마는. 결혼은 확실히 현실이지. 그러나 결혼을 생각한 후로 제 마음은 조금 불안했어요. 솔직히 제 남자친구 괜찮았거든요. 왜 지금껏 결혼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죠.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저보다 연봉도 한참 높고 인물도 나쁘지 않으니 좋은 선자리가 들어오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어쩐 일로 약속 있다면서 저와의 약속을 미루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 애들을 쫓아갔는데 호텔로 들어가더라고요. 기가 차서 따라가 보니 호텔 커피숍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도착하니 잘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반기더라고요. 누가 봐도 선짜리였고 저는 가슴이 부글거려 단 1초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기야! 제가 버럭 소리치자 남자친구가 어찌나 놀랐는지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자기야, 그게 아니야. 내가 설명할게. 자기 지금 선보는 거야? 그건 맞는데 어머니가 멋대로 잡으신 거라. 결국 맞선 상대에겐 양해를 구한 뒤 남자친구는 저를 데리고 차로 갔어요. 어머니 때문에 나온 거야. 그 말을 믿으라고? 정말이야. 어머니가 한 번씩 이러셔. 여자친구 있다고 말했어? 말했지. 근데도 멋대로 하시는 걸 어떡해. 솔직히 긴가민가 했어요. 나한테는 10년이라도 기다렸다가 결혼하겠다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죠. 나랑 해. 어? 나랑 결혼하자고. 결국 저는 망설이던 그 말을 내뱉었고 처음엔 당황하던 남자친구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후회하지 않겠어? 더 자유롭게 살지 않은 거? 후회 안 해. 나야 좋지. 10년을 앞당겨서 하는 거니까. 거짓말. 나 몰래 손까지 봤으면서. 상대한테도 말하려고 했어. 사실 어머니 뜻으로 나왔다. 나는 여자친구가 있다. 근데 자기가 바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럼 어떡해.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말을 할까도 했는데 말하면 속상하기만 하잖아. 어차피 내가 정리 잘할 거였는데. 아무튼 이제부터는 손도 보지 마.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기분 좋게 출근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저를 노려보며 다가오시더라고요.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너 맞지? 우리 아들 껴서 결혼하겠다는 구급 공무원. 출근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리기 시작했어요. 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실까요? 그러나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셨어요. 그리고 구급 공무원이라고는 하나 30대 초반인 제가 40살 7급 공무원인 예비 남편을 구제해 주었는데도 내 머리끄덩이를 잡더라고요. 니년이 9급 공무원 주제에 우리 아들을 넘봐? 저는 미친 예비 시어머니에게 머리끄덩이를 잡힌 채 휘청거렸어요. 그때 예비 남편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의 뺨을 갈기며 제 정체를 알리자 예비 시어머니가 제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아니지, 그게 정말이니? 그래, 이 사람 집안 대대로 고위직 공무원 집안이고 아버님은 지금 차관이셔. 세상에, 아니 왜 그런 걸 이제 말해? 저는 제 앞에 바짝 엎드린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어요.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아니, 내 아들이 한 말이 정말이야? 자기야, 뭐해? 어머니 좀 일으켜드려. 그냥 둬. 자기야, 나는 오죽하면 이러겠어? 엄마 때문에 내내 힘들었어. 물론 자기를 만나면서 그래도 위로라도 됐지.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 그래? 솔직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어요. 남자친구가 그 순간에 왜 지난 사랑 이야기를 꺼내는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발끈하시더라고요. 너 또 그 얘기냐?
엄마가 그 친구랑 나 갈라놓은 거 기억 못해? 내가 뭘 갈라놔? 엄마가 나 속여서 선자리에 불러놓고는 내 여자친구한테 와서 보게 했잖아. 그렇다고 널 떠나버리는 게 진짜 사랑이야? 어디 그것뿐이었어? 나한테 숨겨둔 애가 있다고 거짓말까지 했잖아. 순간 저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정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 이제는 오래된 일이고 그래서 자기 앞에서 말하는 거야.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나도 쌓인 게 많아서야. 그래도 엄마니까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자기한테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 어떻게 그런 일까지 하셨어요? 내 아들을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어? 그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오늘 오신 것도 아들을 위해 하신 거겠네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왜 네 정체를 이제 말하는 거야? 제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는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이제는 손 안 본다길래 누구냐고 했더니 구급 공무원이라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이가 있겠어 없겠어? 그게 그렇게 나쁜 조건인가요? 우리 아들은 7급이라고. 하지만 집안이 대대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집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는 안 굴었겠지. 엄마, 몰랐어도 이렇게 구는 건 잘못된 거야. 아, 왜? 난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아, 엄마. 아무튼 너희 집안이 대대로 공무원 집안인지는 전혀 몰랐어. 너희 아버지가 차관이시라니. 아유, 세상에. 왜? 이제 내 여자친구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어? 아, 마음에 들다마다. 어제는 나이도 너무 어리다면서. 그건 좀 그런데 막말로 나이가 너보다 많은 것보단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집은 대대로 고위직 공무원을 하던 집이었어요. 아빠 역시 차관으로 계셨는데 제가 한참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공무원을 제안하신 이유도 알 것 같았어요. 집안이 대대로 공무원을 했다 보니 저 역시 그게 길이 아닐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빠의 추측이 맞았고요. 근데 자기 왜 어머니께 말씀 안 드렸어? 결혼한다고 하면 보통 집안 얘기 하잖아. 솔직히 우리 집은 별것 없잖아. 굳이 자기 집안에 관해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는 나한테 넘치는 사람이었어. 하여튼 아유 꼴값을 떤다. 예, 막말로 제가 집안 아니면 뭐 볼 게 있니? 왜 볼 게 없어? 난 첫눈에 반했는데. 뭐? 첫눈에 반해? 나 이 사람한테 첫눈에 반했고 이 사람이 결혼하자고 말했을 때 진짜 하늘로 솟구칠 뻔했어. 또 왜 이렇게 팔불출처럼 굴어? 거의 10년 만에 보는 것 같구나. 엄마가 갈라놓은 그 친구 이후로 처음이니까 그렇겠지. 난 그때 이후로 두려워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이 엄마 때문에 상처받거나 날 오해해서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용기 낸 거였어. 그런데 엄마는 또 이런 일을 벌였잖아. 엄마는 내가 평생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아, 누가 평생 혼자 살래? 엄마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랑 결혼하라는 거잖아.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래, 이번엔 네가 하고 싶은 결혼해. 하지만 결혼 후에는 또 해야 할 일이 많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만 하면 인생 끝나니? 결혼 후에도 신경 써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넌 일단 결혼부터 해. 엄마. 아, 표정이 왜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던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준다니까. 엄마, 엄마가 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로 결정한 거야. 내 아내 될 사람이랑.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래도 젊으니까 좋은 건 있네. 네 나이가 많으니까 결혼하고 애부터 얼른 낳아야겠다. 그건 우리 둘이 결정할 문제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둘이 살아가는 방식도 맞춰야 하고 얘가 무슨 씨알도 안 먹힐 소리를 하고 있어? 네 와이프가 너보다는 어려도 벌써 30이 넘었어. 1살이라도 어릴 때 애를 낳아야지. 엄마가 관여할 일 아니야. 왜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내가 관여 안 하면 누가 해?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저기 죄송한데 이 결혼은 저랑 남자친구가 가정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가 뭔데 끼어들어? 네가 차관 딸이면 다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그냥 내 며느리인 거야. 저 아직 결혼 안 했고요. 지금은 시어머니 아니시고요. 뭐?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두 분 대화 듣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일단 예비 신랑과 시어머니를 데리고 사람들이 좀 없는 곳으로 갔어요. 비로소 좀 조용해지니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제 생각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내가 보기엔 넌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려면 한 가지는 확실히 배워야겠다. 그게 뭔데요? 그 입! 감히 시어머니랑 남편이 말하는데 말을 못해? 감이라뇨? 예, 막말로 네 아버지가 차관이지? 네가 차관은 아니잖아. 행여 네가 차관이라고 해도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굴어야지. 그러면서 또다시 주먹을 쥐어 저한테 꿀밤을 먹이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아직 며느리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 결혼 안 할 거야? 안 할 것도 아니잖아. 또 모르죠. 오늘 어머니 보니까 솔직히 엄두가 안 나네요. 지금도 저한테 손대셨잖아요. 순간 남자친구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자기야, 왜 그래? 솔직한 내 심정이야. 어머니, 너무 선 넘으시는 것 같아. 얘가 지금 뭐라는 거니? 감히 시어머니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시어머니가 뭐가 어떻다고 할 말을 못해요? 내 남편의 엄마 아니에요? 뭐? 그리고 어머니가 며느리 조건을 너무 따지시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건데 저도 시어머니 조건 한번 따져볼까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에 비하면 어머니 조건 별거 없잖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숨이 넘어갈 듯 경악하셨어요. 아니, 얘 진짜 미친 거 아니니? 저야말로 아까 어머니 저한테 손대시고 머리채까지 잡으셨을 땐 진짜 미친 사람 아닌가 싶었어요. 뭐야? 저 집에서도 이런 대우 받아본 적 없어요. 그럼 이제 받겠네. 사과하세요. 뭐라는 거야, 얘가? 사과하시라고요. 저한테 해선 안 되는 행동 하셨잖아요. 그게 왜 해선 안 되는 행동이야? 나 때는 말이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우리 때는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과하시라고요. 중간에서 예비 신랑이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사과할게. 우리 엄마 사과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 자기가 나한테 손댔어? 아니, 절대 아니지. 행동한 사람이 사과해야지. 안 그래? 결국 예비 신랑도 한 발 뒤로 빠지더라고요. 사과하세요, 어머니. 너 진짜 미쳤어? 그만 못해? 사과하시라고요. 안 하시면 일이 커질 수도 있어요. 너 지금 나 겁주니? 아니요. 사실을 예고한 건데요. 그러나 끝내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어이가 없다며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남자친구는 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아. 자기야, 혹시 우리 엄마 때문에 결혼을 고려해보려는 건 아니지? 왜 아니라고 생각해? 고려해보는 중이야. 어쩌면 자기가 30대 초반에 만난 여자친구가 운이 좋았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네. 자기야, 분명하게 말할게. 난 당신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으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도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건 저의 진심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쉬운 분이 아니라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자고 한 날 남자친구가 주저함이 한 말이 있었거든요. 자기야, 근데 우리 엄마가 참 별난 분이야. 별나다고? 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맞선 주선하는 것만 봐도 조금은 알 것 같지? 그렇긴 한데 그건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여자친구 있다고는 했지. 결혼은 좀 천천히 할 거라고 했고. 그래, 이제 가서 결혼한다고 하면 더는 안 그러시겠지. 나 어릴 때부터 손버릇이 안 좋으셨어. 정말이야? 어, 사실 우리 아빠랑 엄마 이혼했어.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차마 못 묻고 있었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건가 싶어서. 엄마 성격을 못 견디고 아빠가 바람이 났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나도 아빠 아들이니까 자칫 바람 끼는 사람으로 오해받을까 봐. 날 그렇게 못 믿어? 믿지. 근데 내가 자신이 없어서. 엄마도 그런데 아빠까지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하면 보기 안 좋을 거 아니야. 언제 이혼하셨는데?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럼 아빠에 대한 기억도 있겠네? 지금은 연락 안 하고 지내? 사실 종종 연락이 오시는데 내가 대답을 안 해. 미워서. 왜 미운데? 엄마한테 나만 두고 떠났잖아. 나도 엄마가 무서웠는데. 주로 언제 연락 오시는데? 내 생일이랑 아빠 생일, 새해나 명절에도 오고. 근데 한 번도 답을 안 해드렸어? 음, 여러 번 고민했는데 하기 싫더라고. 그랬구나. 전혀 몰랐지. 이혼 가정이었구나. 우리 엄마 보고도 심란했을 텐데. 이런 말에서 더 심란해진 거 아니야? 심란하다기보단 안쓰럽지. 우리 아빠가? 아니, 당신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 아니야. 초등학교 4학년 때면 눈치껏 알 건 다 아는 나이였을 텐데. 그렇지. 엄마가 아빠한테도 손버릇이 안 좋았거든. 어머님이 아버님께? 아빠가 견디다 못해 이혼하자며 서류를 내미시더라고. 그러면서 난 아빠가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나 데리고 갈 거면 이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해서 결국 날 포기하고 혼자 나가신 거지. 그래서 배신감이 있구나? 암울해 보였던 남자친구의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어. 엄마를? 왜? 상견례 전에 양가 부모님들이 한번 만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 그냥 한 번의 인사도 좀 드릴 겸? 그럼
사실상 상견례잖아. 그렇게도 상관은 없겠지만 아직 우리 양가에 인사 안 했잖아. 인사를 한 번에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건 어때? 나는 뭐 상관없는데. 괜찮겠어? 우리 엄마? 나는 정말 괜찮은데. 자기가 안 괜찮아 보이긴 하네. 예비 신랑은 엄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확연히 느껴질 정도였어요. 다음 주말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우리 집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집이 아주 으리으리하구나. 부모님이 잘 일구신 거죠. 그래. 넌 부모 덕을 많이 보고 자랐겠다. 그러면서 왜 겨우 9급 공무원밖에 못했니? 네? 아니, 이 잘난 부모 밑에서 공부만 했으면 됐을 텐데 왜 9급 공무원밖에 못했냐고. 황당한 질문을 하시길래 저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공무원 9급 시험 준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내가 그걸 왜 준비해? 그럼 공무원 9급에 합격해 보신 적도 당연히 없겠네요? 얘가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 그래, 준비한 적도 없으니 합격한 적도 없다. 왜? 그러면서 왜 자꾸 공무원 9급을 낮잡아 보세요? 어머니는 그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합격이 그만큼 얼마나 성취감이 높은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 후로는 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엄마와 아빠가 예비 시어머니를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은 아직 어색하네요. 오늘은 편하게 보시죠. 집안에는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를 위한 출장 뷔페가 준비돼 있었어요. 아니지, 이게 다 뭐야? 엄마 아빠가 귀한 손님 오신다고 신경 좀 쓰신 것 같아요. 많이 드세요. 당연히 많이 먹어야지, 이 비싼 걸. 덕분에 식사 시간은 유쾌하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본론은 차를 마시며 시작됐죠. 애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하셨다고요? 아니, 제가요? 그건 제가 뭘 몰랐을 때고요. 지금은 반대 전혀 안 합니다. 아, 혹시 제가 차관이라서 그러시는 건가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집안이 대대로 관직에 있었다면서요? 그랬죠. 그런데 그게 우리 딸이 좋은 며느리감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닐 텐데요. 그래도 그렇지. 저를 감쪽같이 속였다니까요. 진즉에 알았으면 처음부터 잘해줬을 텐데. 뭐 처음엔 잘 안 해주신 부분이 있나 봐요? 예? 아니 뭐 오해가 있었죠. 구급 공무원이랑 결혼한다길래 너무 속이 상했거든요. 왜요? 결혼은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 하는 건데 7급 공무원인 우리 아들이 9급 공무원이랑 결혼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근데 뭐 사돈께서 차관이라고 하셔서 섭섭한 마음도 눈 녹듯이 다 녹았어요. 제가 차관이라서 마음이 녹으셨다고요? 멋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관직에 있었던 사람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과의 결혼을 반대했다가 찬성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둘이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애 자체의 조건만 보면 우리 아들이랑 안 어울리죠. 사돈도 딸이 어려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으세요? 글쎄요. 저는 제 딸을 100% 믿어주는 편이라서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괜한 소리를 했네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던데. 제가 꼬치꼬치 캐묻지 않으면 애가 말을 안 하니까 제 성격만 나빠졌어요. 우리 딸은 묻지 않아도 알아서 다 말을 해주는 편이라. 다 말을 해준다고요? 예, 뭐든 다요. 그래서
그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날이라니요? 우리 딸한테 손대셨다면서요? 머리채도 잡으시고 그것도 우리 딸 직장까지 찾아가세요.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예, 너는 할 소리 안 할 소리 구분도 못하니? 사돈,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뭘 모르고 저지른 일이었어요. 우리 집안을 몰라서 우리 딸을 함부로 대했다. 결국 우리 딸을 함부로 대한 건 매한가지 아닙니까? 그게 그렇긴 한데 아유 내가 못 살아. 양가 부모님들 보는 자리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람. 하여튼 이런 데서 어린 티가 나. 응? 사돈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대에는 며느리가 어디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말대꾸할 수나 있었어요? 아니다. 사부인이 더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우리 딸이 마음에 여전히 안 드신다. 이건가요? 단점을 살면서 고쳐가면 되죠. 제가 고쳐줄 거예요. 아니, 사는 건 두 사람이 살 텐데 왜 본인이 고쳐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결혼한 이상 둘이서만 살 수는 없죠. 서로 불편한 게 있으면 고쳐줘야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 애가 시어머니한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고쳐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그건 좀... 에이, 가족이면 서로 불편한 건 서로 고쳐줄 수 있어야죠. 전 오래 살았잖아요. 사람이 오래 살수록 잘 안 바뀌는 거 사부인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가 능글맞게 웃으며 엄마를 보는데 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사과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제가 사부인한테 사과할 일이 뭐가 있어요? 물론 저한테도 하는 편이 낫긴 하겠죠. 하지만 일단 제 딸에겐 사과하셔야죠. 아유, 난 또 무슨 소린가 했네. 모전여전이라더니 둘이 아주 똑같네요. 그놈의 사과 소리 귀에 딱지 않겠어요. 사부인, 시어머니가 며느리 좀 가르칠 수도 있지. 그런 걸 가지고 사과하라 말라 하세요? 가르친 거라고요? 도대체 뭘 가르치셨죠? 예? 아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신 듯 했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저를 훈육할 목적으로도 손을 쓰신 게 아니었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아닌데 아들을 홀렸다고 생각해서 분풀이하셨던 것뿐이었죠.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아빠가 나지막한 한숨과 함께 말씀하셨어요. 딸, 아빠는 이 결혼 반대야. 나도야. 나도 반대. 우리 부모님의 결혼 반대 선언에 예비 신랑의 안색이 또 한 번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자네가 잘못을 빈다고 될 일은 아니야. 나는 이런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우리 딸 시집 못 보내네. 우리 딸도 이미 합의를 본 얘기야. 합의를 보다니요? 자기야, 이게 다 무슨 얘기야? 전에 말했잖아. 자기 어머니 뵙고 나니 결혼이 망설여진다고. 당신 어머님이 사과만 해주셨어도 우리 부모님한테 말하진 않았을 거야. 알아. 당신이 크게 실망한 거. 당연히 말씀드려야지. 야, 넌 내 아들이라면서 그런 소리가 나와? 뭘 당연히 말하긴. 엄마가 사과 안 했잖아. 분명 사과해야 하는 일이었어. 이제는 진짜 못하지. 제가 내 망신을 이미 다 시켜놨으니. 그게 망신스러운 일인 건 안 해? 뭐? 이게 진짜? 순간 시어머니가 예비 신랑에게 손을 올려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야, 너 이거 안 놔? 내 남편한테까지 손대지 마세요. 뭐? 네 남편? 결혼 안 한다며? 그리고 얜 내가 낳았어? 내 아들이야.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아, 이것 봐! 결혼 안 하겠다는 거잖아! 저는 엄마 아빠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한데 나 뜻 바꿀게.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런 엄마한테서 내 남자는 못 두겠어. 내가 결혼해서 데리고 살래. 자기야. 미안해. 나만 도망가고 싶었어. 자기가 힘든 얘기 다 들려줬는데도. 어쨌든 자기는 자기 엄마니까 절대 못 벗어날 것 같아서. 나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자기가 말했잖아. 내 입장을 잘 결정하는 게 좋을 거라고. 그랬지. 근데 자기한테 절대 쉽지 않을 거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닌 줄 알았어.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을 잃었을 때도 이런 선택은 할 수 없었어. 그래도 엄마가 혼자 날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아빠랑 연락이 됐거든? 자기가 답장한 거야? 아빠가 어쩐 일인지 저녁 먹었냐고 문자를 보냈더라고.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답장했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 통화도 했어? 그래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 이게 무슨 소리야? 순간 예비 시어머니께서 또 소리를 버럭 지르시는 겁니다. 너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이래? 남들 보는 앞에서 그 입 못 다물어? 아빠한테 들었어. 아빠가 매달 생활비 보내줬다며? 내 용돈도 보내주고. 뭐? 엄마가 돈도 잘 안 벌어서 아빠가 나 고생할까봐 늘 무리해서 생활비도 보내줬다는데. 맞아? 무리는 무슨? 그 인간 돈 잘 벌어. 그래서 남는 돈 준 거야? 바람난 네 아빠 말을 믿니? 바람난 거 아니라던데? 뭐? 엄마랑 헤어질 때까지 바람 피운 적 없대. 이혼하고 몇 년 지나서 만난 분이랑 재혼은 했지만 나 대학 나올 때까지 꼬박꼬박 생활비랑 내 학비까지 다 보내줬다던데? 그래서 뭐? 그래서 네가 굶고 살았니? 나한테는 일하러 간다고 해놓고 어딜 갔던 거야? 나도 할 일이 있어서 간 거야. 왜? 아빠가 나 쓰라고 준 학비로는 뭘 한 거고 엄마는 통장 잔고도 얼마 없잖아. 그걸 네가 알아서 뭐 하게? 아빠는 날 위해서 줬다는데 난 학자금 대출받아서 대학 다녔잖아. 그건 내가 다 널 위해서 돈을 더 벌어보려고 그러다 날린 거지. 날렸다고? 아줌마들한테 자꾸 속아서 그런 거야. 배로 풀려오려고 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난 아빠만 원망하고 엄마가 날 위해서 희생한 줄 알았어. 내가 널 안 키웠어? 그게 희생이 아니면 뭐야? 아빠는 그런 엄마 밑에서 크는 내가 늘 신경 쓰여서 때마다 문자를 보냈던 건데 아빠가 바람났다는 엄마 말만 믿고 답장도 여태 안 하고 내가 바보였어. 그래서 그런 소리는 왜 하는 건데? 내 여자친구 말 맞다나 나도 내 입장을 결정했다는 뜻이야. 네가 무슨 입장을 결정해? 예비 신랑은 우리 부모님 쪽으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일어나? 예비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예비 신랑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엄마랑 영 끊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따님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말이 쉽지. 가능한 일이야? 저 엄마랑 안 보고 살 생각 여러 번 했어요. 근데도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느라 고생했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아무 결정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할 수 있어요.
정말 가능하겠나? 미안한데 나는 저런 시어머니가 있는 집안으로는 내 딸 시집 못 보내네. 네, 전 제 아내를 택할 겁니다. 너 이 자식! 시어머니가 또다시 남편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번에도 저는 남편의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들으셨죠? 이제 제 남편 맞아요. 어머니는 빠지세요. 뭐? 빠져? 네가 이런다고 쟤랑 나랑 연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두고 보면 알게 되겠죠? 너 이 자식, 똑바로 대답해. 이제 와서 날 버리고 너만 장가가겠다고? 그럼 난 뭐 먹고 살라고? 난 뭐 먹고 사냐고? 그 집 내가 사준 거잖아. 내가 해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야, 그 집 담보받아서 대출받은 게 얼만데? 그럼 그거라도 갖고 가. 갖고 가라고.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더 문제가 있는 인물이었고 우리 부모님도 결국엔 우리 신랑을 안쓰러워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연 끊고 살겠다는 말을 번복하지 않으면 집에도 가지 않겠다고 난동을 피워서 결국 경찰까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뒤 우리 부모님과 저 그리고 남편이 남았어요. 아버지가 술을 한 잔 따라주니 남편이 막 울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아버지를 너무 오해했던 것 같아요. 술 한 잔도 못 따라드리고. 이제라도 따라드리면 되지. 결혼식에도 아버님께 와달라고 하는 건 어때? 어머, 좋은 생각이다. 자기야, 아버님께 와달라고 하자. 인사도 드리러 가고. 그래도 돼? 그럼, 당연하지. 얼마 후 우리는 남편의 아버님을 뵈러 갔어요. 댁으로 갔는데 곁에 계신 부인도 너무 고상하고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아들 얼굴 보는 것도 오랜만인데 이렇게 아내까지 같이 오다니. 이렇게 좋은 날이 결국 오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네 어머니가 포악한 사람인 건 알았지만 너한테 날 이렇게 이간질까지 한 줄은 꿈에도 몰랐어. 돈 아쉬울 때는 나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매달리기까지 하던 사람이거든. 왜 다 받아주셨어요? 말했잖아. 너 때문에 그랬다고. 너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너 고생 안 시키려고 그랬지? 감사하고 죄송해요. 지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네 엄마 밑에서 이렇게 착하게 커준 것만으로도 나는 고맙기만 하다. 아빠도 보기 좋아요. 나한테는 참 고마운 사람이야. 안 그래도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요? 네 결혼식 말이야? 우리도 몰래 가서 봐도 될까? 사실 우리 사이엔 자식도 없고 이 사람도 내 아들 결혼식이라고 하니까 조용히 가서 보고 싶다고 해서. 시아버지의 세부인은 손사래를 치셨어요. 제가 가는 게 불편하면 저는 안 가도 돼요. 아버지라도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분 다 오세요. 저희 어머니는 안 오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간의 이야기를 다 들은 시아버지께서는 혀를 차셨습니다. 세상에. 네 와이프 될 사람한테까지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야? 사실 내가 그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킬 생각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자기가 더 정신 차리겠다고 그러지 말라고 해서 매번 실패했어. 그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야. 노름 좋아해서 돈 펑펑 쓰고 감정 절제도 못하잖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순간 시어머니가 좀 안쓰럽기도 했는데 남편은 단호하더라고요. 이제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나도 안 쓸 거니까. 우리의 결혼식 날 남편의 혼주석에는 아버님이 앉으셨어요. 아들의 결혼식을 보시는 눈가에 계속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무래도 아들이 크는 걸 못 보신 게 계속 아쉬우신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후 남편과 약속했어요. 우리 아버님 댁도 종종 가자. 밖에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래야지. 안 그래도 아빠랑 둘이 술 마시는데 진짜 좋더라고. 아이고, 우리 신랑 얼굴이 환하게 폈네? 그러니까 말이야. 부모라고 해도 감당할 수 없다면 놓기도 해야 했나 봐. 감당한 만큼 자기가 강해졌을 거야. 그 강함으로 우리 와이프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좋아. 나도 우리 여보 더 행복하게 해줄게. 많은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마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우리에겐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친정은 물론 시아버지의 세 부인까지 저한테 맛있는 걸 못해다 주셔서 안달이세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시아버지의 세 부인의 호칭을 확정했습니다. 어머니, 보내주신 반찬 다 맛있었어요. 정말? 입에 맞아? 네, 전 입덧이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다행이다. 앞으로 더 많이 해줄게. 그렇게 저에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또 한 분의 시어머니가 생겼어요. 물론 문제가 많은 그 시어머니께도 남편 몰래 안부 연락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제안이 하나 있거든요. 어머니께서 병원 다니시면서 정신적인 치료를 마치시면 남편 설득해 볼게요. 다시 찾아뵙자고요. 물론 시어머니는 저의 제안에 혹하시면서도 아직 결정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제 태교에만 힘쓰고 있어요. 그렇게 예쁜 아기와 함께 곧 찾아올 우리 부부의 이막을 무척 기대하는 중이랍니다.